신데렐라 게임이 방송되었습니다. 최명지가 하나에게 목걸이를 선물했는데요. 신여진이 있는 자리에서 선물하고 온갖 생색을 냈습니다. 그런데 최명지가 어떤 사람인가요? 오갈 데 없는 윤세영 모녀를 집으로 들인 신여진 윤성호 부부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철면피한 악녀가 하나에게 예쁘기만 한 목걸이를 선물할 리가 없는데요. 최명지는 신 회장의 방과 구하나와 은총이가 쓰게 될 유진이의 방에 도청장치를 하기 위해 조영사와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했는데요. 신 회장의 방은 도청장치가 있는지 장비서가 전문가를 불러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었고, 이제 구하나의 방도 점검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 더 밀착해서 구하나를 감시할 수 있는 도청장치를 찾아달라고 최명지가 조영사에게 요청했는데요. 조영사가 구하나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라고 했습니다. 최명지는 구하나가 목걸이를 한 걸 보고 이제 너는 내 소나기에 있다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야 드라마 보는 재미가 있는 거죠. 최명지와 조영사 머리 위에서 노는 사람이 있어야 긴장감이 커지는데요. 조영사는 신여진 회장이 유진이 잃은 슬픔을 감추고 가짜 딸까지 내세웠으니 이제 더 위험해졌다고 최명지에게 성공 보수의 위험수단까지 따따블로 얹어서 달라고 했습니다. 최명지도 신여진이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서 초조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윤세영은 반쪽짜리 상속녀 자리도 구하나에게 다 뺏길 거란 생각에 불안과 초조로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회사 가서는 팀원들에게 갑질하고 구지석 방에 가서 소파에 누워 잠을 자는데요. 구지석이 윤세영이 자는 걸 보고 코트를 벗어서 덮어주는데요. 구지석이 유진이가 된 구하나와 인연을 끊고 독하기에 복수하겠다면서 윤세영과의 애정 행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누나와 동생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고통 속에 복수한다는 구지석이 윤세영과의 분류는 무슨 생각으로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미국에서 자신을 버린 약혼자가 있는 악녀 세영에게는 끌리고 고생하고 동생들 뒷바라지한 누나 구하나와는 원수의 딸이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인연을 끊어서 구지석 포지션이 선역인지 악녀에게만 매력 느끼는 호구인 건지 애매한데요. 윤성호가 신여진의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데리고 나간 후 6년 전 뺑소니로 위장해 유진이 죽인 증거 잡아서 감옥에 보냈으면 하는 윤씨 일가인 최명지와 20년 전 유진이를 배에 버린 윤세영입니다. 윤세영이 구하나가 자신을 사진 도둑으로 몰았다고 말싸움을 하다가 은총이가 보는 앞에서 하나의 뒷목을 손으로 잡으려다가 본인이 하나의 팔에 코를 부딪히고 코피를 흘리더니 분해서 하나의 머리채를 잡고 때렸는데요. 은총이가 하나 이모 때리지 말라고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도 참지 않고 윤세영의 머리끄덩이를 잡았는데요. 하나가 예전처럼 당하고 있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신여진과 장비서가 달려오고 최명지가 하나의 목에 선물이라고 걸어준 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졌는데요. 장비서가 최명지가 하나에게 선물한 목걸이를 주었습니다. 신여진의 유전자 검체를 오염시켜 유진이를 찾지 못하게 한 사람이 최명지일 거라고 믿는 장비서가 갑자기 하나에게 목걸이를 선물한 걸 수상하게 생각하고 전문가에게 맡겨서 확인을 하는데요. 회장님, 최명지가 구하나 씨에게 선물한 목걸이에 도청장치가 있습니다. 집에서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 회장은 최명지가 구하나를 도청하려고 했다는 건 자신을 도청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윤세영 최명지 모녀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라고 지시합니다. 여진은 구하나에게 최명지가 준 목걸이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내가 사준 목걸이를 하라고 합니다. 최명지는 신여진의 침대 밑에 부적을 붙였고 구하나에게는 목걸이 도청장치를 선물했는데요. 부적과 도청장치로도 부족해서 신 회장과 구하나에게 미행까지 붙였습니다. 윤세영이 구하나의 머리채를 잡고 하나도 참지 않고 윤세영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우자 신여진은 두 사람에게 집안 대청소를 시킨다고 예고가 되었는데요. 하나가 대청소를 하다가 유진이
윤세영에게 선물한 모자를 발견하고 윤세영은 하나가 모자를 유심히 보자 배에 오르기 전 기억이 돌아온 줄 알고 불안에 떠는데요. 하나가 구지석 부모님께 입양 가면서 선물로 준 모자를 보고 모자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다고 한 건 기억을 할 것 같은데요. 당시 양부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숨어 있다가 윤세영이 난간에서 모자를 떨어뜨리고 윤세영이 먼저 계단을 내려가 배에 오르고 윤유진이 나중에 따라 내려가서 배에 타는 걸 목격한 건 아직 기억 못할 것 같은데요. 구하나의 10살 때 기억은 매 맞는 하나를 구해주고 누가 때리면 그 사람이 설사 부모라고 해도 신고하라고 알려준 캠코더를 가지고 다니던 황진구를 만나야 완성이 되는데요. 하나는 동생 지은이 구질구질한 거 다 버리고 회장님 댁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내 추억은 내 거라고 황진구가 준 행운의 팔찌를 신 회장의 집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구하나와 윤세영이 싸운 벌로 하게 된 대청소에 황진구도 나서서 화장실 청소를 도와주는데요. 신방울과 황진구가 대청소를 같이 하다 하나의 보물상자에 들어있는 팔찌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발견하면 신방울은 아들 진구가 팔찌를 선물한 사람이 은총이 이모라는 걸 알게 되고요. 황진구는 20년 전 만났던 소녀를 다시 만났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이 모든 복선들이 언제 적절하게 만나서 핵사이다를 날려줄지 기대하며 보게 됩니다. 최명지가 구하나가 성바오로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신 회장이 유진이가 죽었다는 걸 알고도 구하나를 가짜 딸로 내세운 이유를 궁금해하는데요. 조영사가 신여진 회장과 구하나에게 미행을 붙였고 두 사람의 모녀 데이트도 따라다니면서 몰래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데요. 조영사가 사람을 시켜서 한 미행과 구하나에 대한 뒷조사는 장비서에게 덜미를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여진이 구하나와 데이트를 하다 하나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맞은편 의자에 앉은 유진의 환영을 보고 유진이 엄마에게 인사를 하고 떠나자 슬퍼하는데요. 이날 여진은 하나와 커플 운동화를 맞춘 후 20년 전 유진과 함께 신었던 커플 운동화를 떠올리고 하나가 아닌 유진과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와 네컷 사진도 찍고 커플 운동화 신고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유진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었는데요. 하나도 문득문득 보이는 신 회장의 쓸쓸하고 어두운 표정이 신경이 쓰이는데요. 여진이 커피숍에서 유진의 환영을 보고 유진이 인사를 하고 사라지자 딸을 붙잡으려고 일어서서 유진이를 부르다 휘청거리고 하나가 허공을 향해 유진이를 부르는 신 회장을 붙잡는데요. 신여진이 하나의 방 화장대 위에 있던 은총이를 아는 유진과 하나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울컥하고 딸의 사진을 가져가는데요. 신여진이 유진이 사진 액자를 가슴에 안고 잠이 듭니다. 하나가 신 회장 방에 들어왔다가 여진이 사진을 안고 자는 걸 보고 놀랄 것 같습니다. 최명지가 구하나에 대해 조사하다 이두나를 알게 되면 은총이가 두나의 아들이고 신 회장의 손자라는 것도 곧 알게 되는 건데요. 신여진이 유진이의 환영을 보고 유진이를 그리워하는 걸 볼 때마다 최명지와 윤세영을 빨리 집에서 쫓아내고 감옥에 보내길 바라게 됩니다. 최명지가 윤유진을 죽인 범인이고 윤세영이 유진이를 배에 버리고 혼자 내린 후 거짓 눈물로 유진이의 인생을 뺏었다는 걸 윤성호와 신여진이 알아내길 바랍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을 응징하는 사람은 유진이가 된 구하나일 것 같은데요. 한번 대차게 버림받고도 현재 약혼자 있는 윤세영을 사랑하는 구지석도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